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틀니나 브릿지 같은 기존 방법보다 기능 면에서 더 뛰어난 임플란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성공적인 임플란트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치과 전문의 김정란 원장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나이가 들면서 몸의 근력도 빠지고 또 기력도 빠지고 그런 것처럼 치아 역시 뿌리도 약해진다고 하는데 그래서 자연 치아를 이렇게 잃게 되는, 그러니까 자연 치아가 빠지게 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연세가 많아지시면요, 충치나 치주병으로 손상된 치아가 작은 충격에도 쉽게 상실될 수 있습니다. 괜찮았던 치아가 급작스럽게 흔들리게 되면서 뽑아지게 되는 경우가 자주 접하게 됩니다. 노화에 의해서 치아가 약해지고 잇몸뼈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치아가 상실됐는데 방치하면은요, 인접 치아가 쓰러지고요, 이동을 하고 치열이 틀어지고 부정교합이 발생이 되고 주변의 건강한 치아까지도 상실되기 쉽습니다. 심지어는 얼굴 형태까지 변형이 되고 치조골이 많이 녹는 부작용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네, 그 외관상으로도 좀 변화가 많이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좀 빈자리에 빨리 좀 인공 치아를 좀 넣어야겠네요. 네, 저장 능력 회복 그리고 심미나 발음 등을 회복하기 위해서 보철 치료를 통해서 치아를 회복해야 되는데요. 어, 빠진 치아를 대체하는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은 임플란트 치료입니다. 자연 치아와 가장 유사한 씹는 힘을 발휘하고 필요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례를 들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보시다시피 앞에 치아가 거의 없으시고 아래 치아 몇 개 남았는데 충치가 굉장히 많으시죠. 윗니 치아 하나 남아서 겨우 이 부분만으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건강도 굉장히 안 좋았고 당뇨병도 있으셨습니다. 이런 분의 경우에 치료 방법은요,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틀니 방법과 임플란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틀니 방법 하면은요, 틀니는 굉장히 잘 빠지고 그리고 씹을 때도 굉장히 불편하고 제대로 씹지를 못하기 때문에 임플란트 방법을 선택해서 이렇게 자연 치아처럼 회복을 해서 잘 씻게 됐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면은요. 네. 네, 엑스레이 보시면 이렇게 뿌리가 많이 있었는데요. 치아를 다 뽑고 앞에 부분을 치료를 해서 이렇게 바른 치아를 만들었는데요. 기존 시술의 불편함을 해소한 기존 시술이 아닌 첨단 시술로서 디지털 방법으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시술받았습니다. 그래서 씹는 기능을 회복하시고 건강을 되찾은 사례입니다. 네, 이제는 임플란트가 좋다라는 걸 많이 알고 계시지만 아직까지도 부작용 때문에 좀 꺼려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성공적으로 임플란트를 받기 위해서 좀 어떠한 요소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될까요? 아무리 좋은 임플란트라도요, 잘못 심으면 독이 됩니다. 부정교합, 임플란트 주위염, 신경 손상 등 많은 부작용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인접 치아와의 각도, 씹는 각도 등 여러 가지 점을 정밀하고 꼼꼼하게 살펴서 임플란트를 시술받아야 됩니다. 오차 없이 성공적인 임플란트를 하려고 하시면은요, 먼저 정밀 진단을 하시고 가장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개개인의 맞춤이 되는 편안하고 안전한 시술을 받으셔서 성공적인 임플란트를 가지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오래오래 쓰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치과를 관리해서 유지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진단, 시술, 관리 이런 부분은 환자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치과 의사가 해야 됩니다. 의료진의 시술 능력을 가장 먼저 중요하게 살펴보시고요. 그 시술을 하기 위한 첨단 시술을 하는지 살펴보시고 그를 뒷받침한 첨단 장비와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믿고 맡길 만한 치과를 선택해서 시술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이처럼 부작용 걱정 없이 상실된 치아를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주셔서 고민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네, 앞서서 성공적으로 또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좀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가 정밀 진단, 철저한 치료 계획, 그리고 또 편안하고 안전한 시술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네. 디지털 방법이 요즘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네. 디지털 치료가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어서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디지털 임플란트는요, 첨단 기술을 적용한 수술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래서 보다 안전하고 정확하게 시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요, 잇몸을 절개하지 않고 수술할 수 있어서 최소의 수술 자국으로 출혈이나 통증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로는 맞춤형 지대주 방법이 있습니다. 기성용 지대주는 일정한 크기로 만들어지는데요. 맞춤형 지대주는 잇몸 크기에 맞춰서 혹은 크라운 크기에 맞춰서 제작되는 겁니다. 잇몸에 맞추기 때문에 잇몸에 음식물 끼임이 적게 되고요. 크라운 크기에 맞추기 때문에 크라운 탈락이나 파절이 적게 됩니다. 네, 지금 말씀처럼 뭐 진단이나 분석 또 치료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임플란트 수술 정확도를 좀 높인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철저한 치료 기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에 보시면 네. 위에 사진은 3차원 구강 스캔한 거고요. 아래는 3차원 CT가 있습니다. 두 영상을 토대로 해서 구강 입체 지도를 만듭니다. 이어서 컴퓨터상에서 3차원 수술 시뮬레이션을 진행해서요. 환자에 맞는 최상의 수술 계획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오른쪽 사진에 있는 3D 프린터를 제작합니다. 3D 프린터로 수술 유도 장치를 제작합니다. 가이드는요, 미리 설정한 임플란트의 위치나 각도, 깊이 등에 맞춰서 의사가 임플란트를 정교하게 심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임플란트는 심는 힘을 가장 잘 받는 위치에 치아 모양까지 고려하고요. 정확한 간격을 두고 정확한 깊이로 심어야 합니다. 이를 눈으로만 보고 손으로만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임플란트 시술은 뼈밖에 심어지거나 혹은 좀 잘못된 각도로 심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수술 가이드를 활용하면은요, 3차원적으로 환자의 구강 구조와 잇몸뼈에 맞게 식립 위치를 정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오차와 부작용을 이제 디지털 장비로 좀 예방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0대 여성분이신데요. 네. 치료 전 왼쪽 사진을 먼저 보면은 치아가 전부 다 있는 것 같지만은요. 네. 저희가 이렇게 툭 건드리면은 그냥 이렇게 떨어질 만큼 치아가 지금 속 안에는 충치가 가득 있고 네. 치주염으로 이가 흔들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검사 결과로 살릴 수 있는 치아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전체 발치를 하고 8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치아를 회복해서 잘 씹게 되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은 뿐만 아니라 외모까지 개선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네. 수술 전에 입이 조금 나오신 상태였는데요. 네네네. 치아가 만성치주염으로 흔들리게 되면 치아 위치가 변하게 돼서 더 튀어나오게 되었습니다. 얼굴형도 바뀌게 되네요. 네, 그래서 그거를 원위치로 회복을 하고 뼈 이식 등으로 코 밑에 볼록하게 해서 외모까지 되찾아서 만족했던 사례입니다. 네, 계속해서 50대 후반 남성분 사례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은 수술 전 사진 보면 치아가 조금 안 좋은 거를 좀 느끼시겠죠. 네. 만성 치주염이 있으셨습니다. 치아가 많이 흔들리셨고 붓고 피나고 통증도 굉장히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치과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셨었기 때문에 치과 치료를 거의 안 받으시고 있으시다가요. 디지털 임플란트를 하면은 조금
수술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수술을 하셨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은 치아가 많이 흔들리는 게 보이죠. 그중에서 살릴 수 있는 치아를 남기고 12개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 지방에서 오시는 분이셨는데요. 그래서 최소 내원으로 치료 계획을 잡았고요. 치료 후에는 정기적으로 치주염 관리를 잘 하고 계십니다. 만성 치주염인 분들로는 임플란트 수술 후에도 만성 치주염이 다시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분들은 정기 내원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네, 저희가 보여드리는 사례는 예후가 좋은 사례입니다. 환자분의 나이나 치료 시기에 따라서 치료 경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이렇게 디지털 임플란트 사례를 좀 만나봤는데요. 또 많은 분들이 좀 꺼려하시는 게 임플란트를 심을 때 그 절개하는 과정에서 피가 좀 많이 나잖아요. 네. 피도 많이 나고 또 붓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좀 미루는 분들도 좀 많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어떤 요즘에서 무절개 방식이 많이 지금 환자분들한테 네. 선호가 된다고 하는데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네. 무절개 방식 다들 좋아하시는데요. 수술을 걱정하시는 어르신이나 아스피린 같은 거를 드시는 분들 출혈을 굉장히 염려하시는데 그분들은 무절개 방법인 수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기존 방법 왼쪽을 보시면은요. 네. 수술하는 사람이 이제 잇몸 뼈를 봐야 되거든요. 잇몸 뼈를 보기 위해서 길게 절개를 하고요. 잇몸을 박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뼈의 구조를 보면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박리된 곳으로 출혈이 많게 되고 부종도 생기고 감염도 일어나죠. 반면에 오른쪽을 보시면 내비게이션 디지털 수술인데요. 수술 유도 장치가 위치를 짚어주기 때문에 절개나 박리하는 양을 감소해서 수술할 수 있고 뼈가 충분한 경우에는 무절개 시술까지 가능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출혈과 어떻게 보면 부종이 없는 게 가장 큰 특징일 수도 있겠네요. 네. 특징을 하나하나 짚어주신다면요. 그래서 이제 잇몸을 절개하지 않거나 최소로 절개하기 때문에 출혈이나 부종이 적고요. 감염의 위험도 적습니다. 그리고 잇몸 절개 시 발생되는 잇몸뼈 상실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복이 빠르고 골 유착도도 높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까요? 네, 연세 많으신 어른분들은요, 면역력이 약하고 수술을 잘 견디실까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잇몸 무절개 수술로 덜 아프고 빠르게 치유되게 해서 안심하고 수술 받을 수 있게 하고요. 빨리 식사를 할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어서 건강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감염의 우려가 적어서 당뇨병이신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출혈의 위험이 적기 때문에 고혈압인 분들도 좋습니다. 그 외에 다른 면역력이 약한 전신질환을 가진 분들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물뿌림이 적어서요. 치과공포증 가진 분들이 치유받으시면 좋고요. 빠른 치유 후에 보철을 빨리 하고 싶은 분, 특히 전체 임플란트를 하시는 분은 임플란트 개수가 많기 때문에 네. 아무리 하나를 위한 시간이 작더라도 전체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빨리 시술 받을 수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조건이 맞는다면 잇몸을 째거나 꿰매지 않아서 시술 시간이 좀 짧아지고 또 통증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치아 상태가 좀 정확히 어떤지 먼저 정확한 진단부터 좀 이루어져야겠네요. 네. 치아 상태를 이제 진단하기 위해서요. 잇몸 무절개 과정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잇몸 무절개 과정은 진단 과정과 수술 과정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환자분이 치과에 오시면 먼저 기본 검사 파노라마 촬영을 하고 임플란트 수술을 할지를 결정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을 하고 수술을 하게 되면 정밀 진단으로 들어가는데 자료로서 3차원 구강 스캔 그리고 CT 자료를 취득하여서 수술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컴퓨터에서 모의 수술을 하는데요. 식리 위치도 결정하고 신경이나 혈관, 골질 등을 체크하고 보철물 종류 등을 결정한 후에 수술 보조 장치까지 만들어서요. 수술 준비를
사전에 완벽하게 마칩니다. 그러니까 환자분이 오시기 전에 수술 준비를 다 해놓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수술하시면 되는데 준비를 했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짧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치아 상태가 좋다면 좀 빠른 시간 안에 네, 임시 치아까지도 좀 완성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수술 당일부터 사용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죠. 수술 당일 기능 회복을 하는 당일 임플란트 즉시 보철 사례는 그래서 환자분들이 가장 만족도가 높습니다. 사례를 보시면은요. 네, 예, 50대 후반인데요. 네, 이분 앞에 6개 치아가 있는데요. 네네. 부분 틀니를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앞니에 걸어서 사용하다 보니까 그 걸려져 있는 치아들이 다 흔들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 뽑으시고 그리고 틀니를 벗어 버리시고 당일부터 보철물을 해드렸던 사례입니다. 이분의 이제 디지털 수술하는 과정을 제가 찍었는데요. 네. 왼쪽 보시면은 가이드가 얹어져 있고요. 임플란트가 이미 2개 정도는 식립된 상태에서의 사진입니다. 저 투명한 게 이제 가이드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거기에 보면 구멍이 파란 네네네. 구멍이 있죠. 그 홀을 통해서 이제 임플란트가 들어가는 거고 뒷부분은 이미 이제 임플란트가 심어진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임플란트를 심고 미리 준비한 그 즉시 보철을 착용한 사진이 오른쪽입니다. 당일부터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했던 케이스입니다. 네, 계속해서 60대 여성분 사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앞니만 있으신데요. 어금니 네. 없이 오랫동안 앞니로만 사용해서 씹다 보니까 앞니마저 다 상하게 되어서 임플란트를 결심하셨습니다. 치과에 갔더니요. 임플란트 시술 동안에 임시 치아로 틀니를 사용하라는 얘기를 들으셨답니다. 이분이 60세 여성이신데요. 60세 여성분들이 요즘에는 굉장히 젊으시고 그 미모를 굉장히 많이 관리들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이분한테는 틀니라는 것이 굉장히 청천벽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는 정말 틀니를 하고 싶다 하셔서 틀니를 안 하는 방법으로 즉시 보철을 해서 당일부터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서 만족이 컸던 사례입니다. 네. 자, 지금 이렇게 얼굴의 모양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미소도 훨씬 더 시원해지신 것 같아요. 네. 네, 이분도 젊으신 분이시긴 한데 수술 전과 후에 스마일이 굉장히 다른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수술 전에 치과에 오셨을 적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돼 있었습니다. 자신을 오랫동안 돌보지를 않아서 입안의 치아들이 다 흔들리고 거의 치아가 없는데 집안에서 아이들만 돌보면서 가족을 위해서만 살으셨기 때문에 본인 치료를 생각도 못했다가 치과에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디지털 임플란트를 해서 임플란트 전체 임플란트를 통해서 치아를 회복시켜서 자신 있는 미소를 드렸고요. 이분도 이제부터는 이제는 자식들만이 아니라 나도 좀 돌보겠다 하시면서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가 보여드린 사례는 예후가 좋은 사례입니다. 환자분의 나이나 치료 시기에 따라서 치료 경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진단부터 시술까지 정밀하고 또 빠르게 이루어지는 디지털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특징을 좀 하나하나 짚어주신다면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특징의 가장 중요한 점은요. 식립 위치가 정확하다는 겁니다. 3차원 CT 데이터와 스캔 데이터를 활용해서요. 진단하고 수술 시뮬레이션 후에 정한 임플란트 식립 위치가 있죠. 그걸 그대로 심게 됩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왼쪽에 녹색인 부분이 계획이고요. 오른쪽 부분은 심어진 상태인데 정확하게 똑같은 자리에 심어졌죠. 그래서 시술 정확도가 매우 높습니다. 다음은 안전합니다. 환자의 뼈와 신경, 혈관, 잇몸 상태 등을 모두 고려해서 시술하고 환자 맞춤형 수술 가이드를 제작해서 구강에 장착해 시술하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고 편안합니다. 또한 물뿌림이 적기 때문에 시술 중에 편안하게 시술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수술 횟수나 수술 시간도
단축됩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뼈 이식을 피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를 찾아서 그대로 심기 때문에 뼈 이식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잇몸 무절개 수술입니다. 그래서 수술 자국이 작고 출혈이 적습니다. 네, 특징을 하나하나 짚어주셨습니다. 네, 손실됐거나 상실된 치아 때문에 고민이시거나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주셔서 무료로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앞서서 이렇게 치아 방향과 잇몸 형태, 어떻게 보면 이제 환자의 치아 상태를 고려해서 맞춤형 지대줄을 이용해 정확성을 높인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네, 이분은 왼쪽 보시면 자연치가 하나도 없으시죠. 네. 4년여 동안 전체 틀니를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틀니를 사용하시다 보니까 식사가 잘 안 되죠. 씹을 때마다 틀니가 덜컥거리고 말할 때도 자주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이제 임플란트 수술하시기에는 겁이 많으셨는데요. 디지털 수술로 빠르게 시술해서 만족도가 컸던 케이스입니다. 하루에 9개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지대줄을 얹어서 당일부터 즉시 보철을 해드렸던 사례입니다. 네, 계속해서 남성분 사례 한번 만나볼까요? 네, 이분도 역시 오랫동안 틀니를 사용하고 계셨고요.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시죠. 79세인데요. 게다가 치조골 높이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치과에 갔을 때 임플란트가 좀 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수술 시뮬레이션을 했는데요.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위치를 찾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최적의 장소로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을 적에 굉장히 기쁨이 컸고요. 그 결과 이제 오른쪽처럼 완전히 자연치를처럼 하는 바른 치아를 갖게 됐고 굉장히 젊어지셨죠. 이분은 특히나 이제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셔서 그 약을 복용하고 계셨고 네. 당뇨,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그 혈당이나 혈압을 잘 조절하시고 수술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연세가 많으시고 면역력이 약하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수술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많이 둡니다. 구호흡을 좀 많이 하셔서 목을 여시기 때문에요. 그렇죠. 입안에 물이 고이는 치료를 가급적 줄이고 뼈 이식을 최소화하는 계획으로 임플란트를 식립하셨습니다. 네. 자, 그런데 뼈가 부족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받고 싶은데 뼈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다음 사례는 상악동 뼈 이식을 했던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42세 남성분이신데 굉장히 젊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치아가 상실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일에 너무 많이 전념해서 치아가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한 충치와 치주염이 있어서 전체 치아를 발거하고 전체 임플란트 18개를 식립을 하셨는데요. 젊으신 분이시라서 보다 튼튼하고 오래 쓰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고난이도 수술인 상악동 수술, 뼈 이식 수술 등을 통해서 튼튼한 잇몸뼈를 만들고 임플란트를 식립해서 치료 후에 바른 치아를 갖게 됐습니다. 치료 후에는요, 얼굴이 한결 밝아지시고요, 피부도 좋아지셨고요. 그리고 본인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셔가지고 더 멋진 모습을 하고 다니셔서 네. 저도 참 만족이 컸던 사례입니다. 네. 자, 이처럼 손실됐거나 상실된 치아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께서는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 주셔서 무료로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잠시 전화 주신 시청자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화 연결됐습니다. 자,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제가 이가 없어요. 네. 위에는 이가
두 개가 있는데 앞쪽으로 네. 하나는 반쪽이고 네. 하나는 이제 이가 있고 네. 아래는 이쪽에 틀리 해놓은 게 있어요. 고정시킨 네. 거, 네. 쉬운 거. 네. 그게 어금니서부터 앞에 반까지 반 정도는 이가 이제 씌웠어요. 네. 그리고 반은 아예 없어 밑에는. 아, 그러시군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먼 나이는 호적상으로는 54년생이고 네. 또 원래는 52년생인데 이제 호적이 늦어져가지고 54년인데요. 네. 그것도 그 혜택을 볼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65세부터는. 네네네네. 네, 그래서 지금 일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먹질 제대로 못하니까 이가 없으니까 그 전에 슬리가 있었는데 네네. 그걸 맞지 않아가지고 버려버렸어요, 위에 거를. 네. 그러니까 이제 먹질 못하니까 그냥 이제 막 생기고 그러니까 목도 안 좋고. 네. 그래서 지금 마침 또 텔레비에 지금 이걸 나오길래 내가 전화를 드린 전화 잘 겁니다.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김정남 원장님과 한번 상담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가장 고민이 되고 궁금한 점이 어떤 점이신가요? 그래서 지금 일을 빨리 해야 되는데 네. 65세고 저는 보험이 혜택이 되는 게 네. 이제 제가 65세가 되려면 12월 14일이 65세예요. 네. 부적상으로.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네. 그 보험 처리가 안 되는지. 네. 네. 전화상으로 좀 정확한 진단에 한계가 있지만요. 우선은 이제 12월 14일이 넘으면 네. 65세가 되시기 때문에 몇 개까지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65세가 되시면 2개까지 보험 임플란트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신 분은 2개 이상의 이제 임플란트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기능 회복을 빨리 하셨으면 하는 소망이 있으시기 때문에 뭐 즉시 보철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뭐 뼈 이식을 해야 되는지 이런 진단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CT 촬영 등의 정밀 진단을 받으셔서 결정하셔서 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까운 치과에 가셔서 진단 받으시고 상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사실은 12월 14일이 이제 어떻게 보면 65세가 되시잖아요. 네. 그 전에 미리 가서 좀 정밀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좀 더 낫겠죠? 네, 정밀 검진을 미리 받으실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윗니에 치아가 거의 없는 상태이고 아래는 뭐 틀니 상태이기 때문에 교합이 부정교합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교합부터 조금 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틀니를 만들거나 하는 선행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5세가 되기 전에 미리 작업하시면은 더 빨리 기능 회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12월 14일 지나고 나서 하지 마시고요. 미리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검진을 한번 받아보신 다음에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임플란트도 자연치아처럼 똑같이 잘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네, 임플란트는 정기적인 치과 검진, 스케일링 꼭 받으셔야 됩니다. 임플란트는 자연치아와 달리요. 이상이 생겨도 통증이나 자각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서 초기 발견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치과에 내원을 하셔가지고요. 정기 검진을 통해서 미리 식립 상태를 체크하고 주변부 검진하고 질환을 예방하는 치료를 조기 치료를 권해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분은 김정란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임플란트는 자연치아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요. 치아를 관리하는 것처럼 칫솔질로 구강을 청결하게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하시고요. 닥터큐 내 몸을 말하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더욱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주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